좋습니다. 파혼하죠.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급 레스토랑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2살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63 아버지의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집안이 감히 우리한테? 침이 튀도록 내뱉는 모욕에도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어요. 축복받아야 할 상견례 장소에서 파혼 얘기부터 나오다니 좋습니다. 대체 무슨 파혼하죠.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중형 회계법인 청솔회계법인 12층 사무실에서는 오후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건축 컨설팅 프로젝트는 양사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청솔에서는 회계 검토를, 디자인웍스에서는 인테리어 실무를 담당하게 되죠. 팀장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강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2살 청솔회계법인의 대리였죠.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도수 없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여느 회계사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강지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강민주는 국내 3대 건설 부동산 그룹인 성원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죠. 그런데 왜 재벌가 딸이 이런 중형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은 그녀를 다르게 대했고 대학교 때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우야,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 자리 좀 부탁할 수 있어? 지우 언니, 우리 오빠 취업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언제나 그녀가 아니라 그녀 뒤의 배경을 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결심했어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취직하기로요. 이력서에도 아버지 직업란을 중소기업 퇴직자라고만 적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딱 한 번만이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아빠는 언제든 내 편이야. 그렇게 지우는 4년째 평범한 회계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려는데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웍스 기획이사 박준서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3쯤 되어 보였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아, 네. 강지우 대리입니다. 지우가 악수를 청하자 준서는 정중하게 손을 맞잡았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인테리어는 문외한이라 배울 게 많을 것 같네요. 둘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프로젝트 미팅이 잦아지면서 지우와 준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우 대리님, 오늘 회의 자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숫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준서 이사님도 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시던데요. 고객 동선까지 고려하신 거 보고 감탄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 세심한 배려, 진심 어린 칭찬. 지우는 준서와 대화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지우의 배경을 몰랐고 오직 강지우라는 사람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3달쯤 지났을 때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전시회 같이 가실래요? 업무 얘기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요.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아요. 그렇게 둘의 관계는 업무를 넘어섰습니다. 주말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퇴근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준서는 언제나 지우를 배려했습니다. 문을 먼저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지우가 좋아하는 음료를 기억했죠. 지우 씨는 특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느 겨울 저녁 한강 산책로를 걷다가 준서가 말했습니다. 지우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내 배경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준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강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행복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사랑받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준서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상견례 때도 아빠 정체는 숨기자. 그래야 진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상견례 때 평범한 퇴직자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이요. 강민주는 딸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요. 지우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과연 모든 게 잘 풀릴까? 준서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의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5월의 토요일 아침, 강민주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침실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상견례는 오후 1시였죠.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른쪽에는 고급 양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성원그룹 회장으로서 입는 맞춤 정장들이었죠. 이탈리아산 원단, 섬세한 재단,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손은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회색 정장을 꺼냈어요. 15년도 더 된 옷이었습니다. 어깨선이 살짝 낡았고 소매 끝이 약간 닳아 있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주던 옷이었어요. 민주는 그 정장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딸 지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단정한 차림이었죠. 아빠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깼구나. 떨려서 잠이 안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주는 딸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네. 아빠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가는 거 말이야.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초라하신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준서 씨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민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아빠가 확인해 줄게. 저 사람들이 진짜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지 말이야. 고맙습니다, 아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다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오래된 구두를 신었습니다. 구두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밑창이 다른 흔적이 역력했죠. 거울 앞에 선 민준의 모습은 평범한 60대 퇴직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깊고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거래하고 판단해 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택시 타고 가실 거예요? 기사님 부르면 되는데. 성원그룹 회장에게는 전용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도 여러 대 있었고요. 택시가 편하더라. 민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택시를 선택한 거라는 것을요. 택시 안에서 지우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한 게 분명했어요. 아빠, 혹시 준선의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면 어떡하죠? 까다로우시면 어때? 까다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중요하지. 그래도 지우야. 민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오늘 예의를 갖추러 가는 게 아니야. 사람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내가 평생을 함께할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야.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 매종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손님, 여기 정말 비싼 곳이던데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레스토랑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까지 발레 파킹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틈에서 택시 한 대가 도착한 겁니다. 발레 파킹 직원 중 한 명이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민준의 낡은 정장과 오래된 구두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있었지만 직원은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어요. 지우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왜? 아까 그 직원분 표정이.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다 그래.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지우가 더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에는 몇몇 손님들이 웨이팅하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준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우가 대답했어요.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지우는 계속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 문 앞에서 직원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프라이빗 룸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준서와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지우 씨 오셨어요. 장인어른께서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하지만 준서의 시선이 민준의 옷차림을 훑고 지나가는 순간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아버지 박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잘 다려진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박성민입니다. 성민은 민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민준이 손을 맞잡자 성민의 눈이 민준의 낡은 정장 소매를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어머니 유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5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멋들어지는 실크 셔츠에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갓 손질한 듯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메이크업도 정교했어요. 유미선의 시선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천천히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걸렸어요. 비웃음인지 동정인지 모를 그런 미소였습니다. 어머, 택시 타고 오셨어요? 유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고 민주는 아무 표정 없이 유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택시로 왔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이었죠. 유미선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실망과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라메종에 다들 비싼 차 끌고 오는 거 모르세요? 장소에 맞게 격식을 갖추셔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지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편해서 탔습니다. 차가 없으니 편하기야 편하겠죠. 유미선의 말이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준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택시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편하시니 타신 거겠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박성민이 자리를 권했어요. 일단 앉으시죠. 주문부터 하고 이야기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넓고 화려했어요. 하얀 테이블보 위에 고급 식기들이 반짝거렸고 중앙에는 신선한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어요. 금박으로 장식된 가죽 표지의 메뉴판이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한데 코스 요리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하세요. 민준의 대답은 짧고 정중했어요. 유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룸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무거나라니. 이런 자리에서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고급 음식을 먹어본 적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한 뉘앙스였죠. 지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럼 프렌치 코스로 주문할게요. 무난하고 맛있으니까요. 주문이 들어가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민이 와인 리스트를 넘기며 물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 하셨습니까?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성원그룹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작은 회사요? 어떤 업종이죠? 건설 쪽입니다. 아, 건설업이요. 요즘 건설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박성민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아, 박성민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그는 유미선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별 볼 일 없네. 역시 그렇지 뭐.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지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차례차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정교한 소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유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준서가 말이죠. 사실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서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왜 사실인데? 숨길 거 있어? 유미선은 아들의 말을 끊고 계속 이어갔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이 친구예요. 이름은 윤서연이었지. 집안이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시더라고요. 유미선이 휴대폰 화면을 지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 어딘가로 보이는 배경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유학도 다녀왔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 다니더라고요. 참 괜찮은 애였는데. 유미선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뭐 준서가 눈 낮춰서 지우 씨 선택한 거니까. 유미선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우리 며느리로 잘해야지, 안 그래요? 그 한마디가 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 낮춰서 며느리로 잘해야 한다고?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어요. 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은 지우 씨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진심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체면상 한마디 하는 것 같았죠. 민주는 묵묵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지우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유미선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요즘은 결혼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지우가 되물었어요. 유미선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긴 용지들이었어요. 혼인계약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쓰더라고요. 서로 오해 없게. 유미선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혼인계약서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요. 다들 같이 확인해야 하니까. 유미선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조, 을 강지우는 혼인 후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 제2조, 을은 친정과의 금전 거래를 일체 금지한다. 제3조, 이혼 시 을은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 제4조, 자녀의 양육권은 무조건 갑인 박준서에게 귀속된다. 제5조, 을은 시댁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결혼 계약서라고요? 이건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어때요? 별거 아니죠?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유미선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뭐라고 말해줘요. 이건 아니라고.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다고. 하지만 준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 씨,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서로를 위한 거예요. 지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러세요. 유미선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어요.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읽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은 민준이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결혼 계약서입니까? 네, 그렇죠. 유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를 반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지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룸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반으로 찢긴 계약서를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미선의 입이 벌어졌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이게 결혼 계약서라고 하셨죠?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계약이라는 건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찢어요? 변호사한테 돈 주고 작성한 건데. 유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찢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돈 주고 작성했다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문서예요. 박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사돈어른,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의로 준비한 건데. 선의라고요? 민준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딸한테 재산권 포기하라, 친정하고 금전거래 말라, 이혼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게 선의입니까? 요즘 다들 이렇게 합니다. 서로를 보호하려고요. 박성민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서로를 보호한다고 하셨죠? 그럼 준서 씨 쪽에서 포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딸만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게 서로를 보호하는 겁니까? 민준의 질문에 박성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유미선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어휴,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수준이 안 맞는다니까. 택시 타고 오는 사람한테 뭘 기대했겠어요. 어머님, 지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너무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잘못? 잘못은 그쪽이지. 상견례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는 게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유미선이 되받아쳤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은 괜찮으세요? 저를 뭐로 보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시집 오는 것도 과분한 건데. 유미선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때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우 씨, 진정하세요. 일단 다들 진정하고.
준서 씨. 지우가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계약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나도 지우 씨 마음 이해해요. 근데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요. 요즘 정말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요. 준서의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머니 편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파혼하죠. 순간 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미선의 눈이 커졌고 박성민의 입이 벌어졌으며 준서는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유미선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차는 거예요? 유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습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자, 지우야. 아빠, 괜찮다. 아빠가 있잖아.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미선이 소리쳤어요. 지금 가면 후회할 거예요. 우리 준서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민준이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조건이라고 하셨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급이 다르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급이 다르네요. 다만 어느 쪽이 높은지는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준과 지우는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유미선의 고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제가 바보였어요. 준서 씨가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문제였어. 민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던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상대를 잘못 만난 거지. 근데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화가 안 났으면 거짓말이지. 근데 화낸다고 저 사람들이 달라지겠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는 아버지에게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5월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멈춰섰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레스토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1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택시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네온 사인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주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정 실장, 나야. 디자이녹스라는 회사 알지? 내일부터 조용히 움직여. 흔적 남기지 말고. 짧은 침묵 후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보고받지. 전화를 끄는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파혼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미선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단골 고객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10대 명의 여자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모두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미선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유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도 마세요. 얼마 전에 상견례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어요. 상견례요? 준서 씨 결혼 준비 중이잖아요. 그게 파혼했어요. 어머, 왜요? 여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유미선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대 집안이 좀 수준이 안 됐어요. 차도 없어서 택시 타고 오는 집이더라고요. 택시요? 네. 그것도 낡은 옷 입고.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유미선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배려해드렸죠. 요즘 하는 혼인 계약서도 준비했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찢더니 파혼하겠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미선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몰래 찍어뒀거든요. 유미선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서류를 찢는 장면이 나왔어요. 유미선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앞부분은 모두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전 여친 모욕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 저게 뭐예요? 폭력적이네요. 상견례에서 저러면 어떡해요. 여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겠어요. 요즘 상견례 갑질 이슈 많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런 건 공유해야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죠. 유미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알아야 해. 저쪽이 문제라는 걸. 그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그날 저녁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상견례 갑질 실화? 계약서 찍고 난동 부린 예비장인.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00을 넘었고 하루 만에 10,000을 돌파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와, 저게 사람이야? 상견례에서 저러면 결혼 후엔 어떻게 하려고. 돈 없으면 저러나 봐. 저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하길 잘했네. 영상은 커뮤니티를 넘어 SNS로 번졌어요. 누군가 트위터에 올렸고 다른 사람들이 리트윗했습니다. 이틀 후 영상은 청솔회계법인 내부 게시판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강지우 대리 아버지 상견례 사건 실화? 그리고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우가 출근했을 때는 이미 회사 전체가 그 얘기로 시끄러웠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 지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사 게시판을 열자 자신의 이름이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영업부 강지우 대리 집안 수준 실화? 상견례에서 아버지가 난동 부렸다는데 영상 보니까 심각함. 혼인 계약서 찍고 소리 지르고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헐 진짜예요? 저런 사람이랑 같은 팀이라니. 입사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찢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찢었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지우가 식당에 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영상 속 그 딸. 지우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솔직히 말해봐. 게시판에 올라온 거 사실이야? 아닙니다. 오해예요. 영상이 편집된 거예요. 편집? 근데 지우 씨 아버지가 서류 찢는 건 사실이잖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계약서 내용을 설명하자니 너무 길었고 설명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서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우 씨 나야. 회사에서 좀 힘들다면서? 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응하면 더 커지거든. 지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준서 씨, 그 영상 누가 올린 건지 알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왜 그러시겠어. 하지만 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준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영상 편집된 거 맞잖아요. 진실이 아니라고요. 지우 씨,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해명하려고 하면 더 커져.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지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영상이 퍼졌어요. 아빠가 계약서 찢는 영상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아. 봤어. 아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무슨 뜻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럼 나도 움직여야지. 밤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밤이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디자이녹스 사무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를 보고 있었어요. 거래 중단 통보서들이었습니다. 성원그룹 계열사가 첫 번째였어요. 그 후 연쇄적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발을 뺐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뭐래?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3달 내로 5억 원을 상환하라고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억이라고? 지금 회사 상황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성민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날 저녁 유미선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 카드가 또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카드가 문제가 아니야.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성민이 고함을 쳤어요. 뭐라고? 거래처가 다 끊겼어. 은행에서는 돈 갚으래. 이제 우리 망하는 거야. 유미선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 물어볼 게 있어. 성민이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상견례 영상. 당신이 퍼뜨린 거 맞지? 유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냥 VIP 모임에서 얘기한 것뿐이야. 억울해서. 그게 인터넷에 퍼진 거 몰랐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민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그 남자 강민준이라고 했나? 그 사람이 성원그룹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차도 없는 거지 집안이 뭐라고. 하지만 유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편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성민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금박 초대장이 나왔어요. 성원그룹 창립 35주년 기념 리셉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유미선이 초대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거 기회야. 거기 가서 높으신 분들한테 직접 말씀드리면 오해 풀 수 있어. 그런가? 당연하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가서 제대로 설명하면 돼. 성민도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보자. 마지막 기회야. 이틀 후 리셉션 날이 왔습니다. 유미선은 아침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올리고 가장 비싼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걸었어요. 예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산 것이었죠. 거울을 보며 유미선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잘해야 해. 저녁 7시 부부는 리셉션이 열리는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리셉션 홀은 화려했어요.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벽면에는 성원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이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미선과 성민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아는 사람 없어? 유미선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글쎄, 성민도 눈을 굴렸지만 아는 얼굴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홀 앞쪽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성원그룹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유미선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성원그룹 회장, 저분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데. 커튼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그 사람을 비췄어요. 단정한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 위험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유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 사람이. 성민도 얼어붙었어요. 무대 위에 선 사람은 강민준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택시를 타고 왔던, 낡은 정장을 입고 왔던, 계약서를 찢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성원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이신 강민준 회장님이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유미선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성민이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어요. 안 돼. 말도 안 돼.
유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위에 민주는 차분하게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그룹이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선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택시를 탄 사람이 회장이었다고? 상견례 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 타고 왔냐고? 급이 다르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인사말이 끝나고 민준 옆으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강지우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 강지우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유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회장의 딸이었어. 성민이 아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가자. 지금 당장. 응.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유미선과 성민이 멈춰섰습니다. 최근 성원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중 일부에서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자재비 부풀리기, 불법 리베이트, 품질 검사 조작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유미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민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허위 영상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성민이 아내를 부축해 급하게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유미선이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어요. 끝났어. 우리 완전히 끝났어. 성민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급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리셉션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섰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단상에 민준이 올라왔어요. 그 옆에는 성원그룹 법무팀장과 지우가 함께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편집본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이 계약서를 찢는 장면만 나왔어요. 이제 원본을 공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영상이었습니다. 유미선이 택시를 비웃는 장면,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비교하는 장면, 혼인 계약서를 강요하는 장면, 계약서 조항들이 화면에 또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준서가 어머니 편을 드는 장면까지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유포된 편집 영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유포 경로도 추적되었으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민준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넉스 관련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디자이넉스는 지난 5년간 성원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건축 자재비 30% 부풀리기, 품질 검사 서류 조작,
불법 리베이트 수수, 하자은폐 등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액은 30억 원 이상입니다. 관련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거짓으로 타인을 모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급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음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급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일제히 이 사건을 다뤘어요. 상견례 갑질 진실 공개, 실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 편집 영상으로 여론 조작, 성원그룹 회장 명예훼손 피해, 디자이넉스 비리 적발, 30억 원대 사기 혐의. 인터넷 댓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헐, 반전 실화냐? 저 계약서 내용 봐. 완전 노예 계약서잖아. 편집해서 여론 조작하다니 소름. 청솔회계법인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팀장과 동료들이 지우에게 사과했고 게시판 글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디자이넉스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성민 대표 계십니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성민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어요. 그날 저녁 유미선도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성민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유미선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디자이넉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과 지우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요. 제 고집 때문에 아빠까지 고생하셨어요. 민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던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도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아빠,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지우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성민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유미선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디자이넉스는 완전히 파산했고 박 씨 일가가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준서는 아버지 회사의 빚을 갚느라 자신의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지우는 청솔회계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존중했고 회사 분위기도 편안했습니다. 지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성원그룹 계열사에서
회계 감사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우 씨가 맡아줬으면 해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요? 네. 능력도 충분하고 성원그룹 쪽에서도 지우 씨를 원하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팀장이 나가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성원그룹, 아버지의 회사. 하지만 이제 지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든 어디에 속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였습니다. 주말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성원그룹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그래, 잘 됐네.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진 않아? 조금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넌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아빠, 응? 저 사람들, 박씨 가족 말이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는 안 나세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벌을 받았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럼 됐어요? 응. 복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의미 없어.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지. 박씨 가족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민준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 돼. 그게 최고의 복수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뭐가? 지켜주셔서, 믿어주셔서. 민준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멈춰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누구는 고급차를 타고 누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누구는 명품 옷을 입고 누구는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였습니다. 지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작은 고시원 방에서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집도, 차도, 직장도, 사랑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우의 연락처를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우 씨.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거짓으로 타인을 모함하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깎아내린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고 당당하게 산 이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급이라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됨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민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